자, 41-3 자기장 내 에너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자기장 자체가 에너지라는 걸 갖다가 증명하는 보여주는 단어인데, 자, 일단 우리가 아까 RL회로 있었죠, 그죠? RL회로 저항이 있었고, 여기 이제 L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전지의 기준력이, 그죠? 여기 이제 스위치를 켜자마자 절로 I가 흐른댔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키로 부부 조리시키면 E 마이너스 전압 강화 마이너스 IR,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리는 AL에 그리는 전압 AL의 DT의 DI, 이게 이제 VR이고, 그죠? 여기 VL이죠. 그럼 이제 여기를 갖다가 옮기면 내가 끊어주는 요 전압이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 걸리겠죠, 그죠? E는 IR에다가 AL의 DT DI가 되겠죠. 이게 이제 걸리는 전압.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I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I 곱하기 E라면 IV는 VI는 뭐냐? 이게 이제 여기에 전지가 공급해주는 파워겠죠, 그죠? 파워. D. 파워는 I제곱 R, 그 다음에 LI, DT, DI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전지에서 공급하는 에너지가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그죠? 여기에 줄열로, 그죠? I제곱 R에서 열로 발생하는 거, 줄열이죠, 그죠? 줄 히트, 이제 에너지를 이제 소모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LI, DT, DI가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으로 돼서 여기에 자기장 이제 증가하겠죠, 그죠? 이게 자기 증가하는데, 이 인덕트에 자기장으로 투입되는 자기장 에너지. 정확하게 이제 자기장보다는 자기 플럭스에 의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덕트에 주입되는 에너지니까 여기에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죠, 그죠?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 자기장으로 전류가 이제 증가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저장된 에너지를 갖다 U를 하면 DT의 DU가 이만큼 증가하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이제 DT, DU가 LID, DT의 DI가 돼서 DU는 뭐가 되냐면은 LI의 DI가 된다. 양쪽을 갖다가 적분하는 거. 시간 대해서 그 신경을 이제 없으신다 생각하면 되죠. 그죠? 에너지 변화량은 LI에다가 DI를 갖다 곱해준 값이죠. 양쪽을 적분하면 이게 이제 내부 에너지 전체 변화량이 될 거고, 처음부터 해서 0에서 I까지. 그러면 이제 2분의 1을 LI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코일 자체 유도 속이 L인 상태에서 전류 I가 그러면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이 어, 이 코일 자체가 전류가 흐를 때 저장되는 에너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은 솔레노이드가 있을 때 에너지 밀도를 갖는데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일이 이렇게 길이가 얼마냐? L이. 관계 내수가 얼마냐? N이. 여기 지금 전류 I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럼 L은 아까 구했다시피 여기 이제 요거였죠, 그죠? L의 mu0 n제곱의 A. A는 요 단면적이죠, 그죠? 단면적, 코일의 단면적.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아까 이렇게 했죠, 그죠? mu0 n제곱의 V가 되죠. 이 식으로 고치면 LA가 뭐냐면은 L이 요 길이죠, 그죠? A면 요건 이제 요 코일 안에 부피가 되죠, 부피. 이건 부피예요, 부피. 올 A 부피 요 안쪽 A 곱하기 요 L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B는 뭐냐면 뮤젤 NI니까 B는 뮤제로 NI로 우리가 이제 안빼 붙이기 나왔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미우는 2분의 1 LI 제곱인데 이 I에다가 이걸 대입시킬 거예요. 그럼 I가 뭐가 되냐면은 절로 I가 뮤제로 N의 B에 뮤제로 N의 B 예, I죠, 그죠? L은 이제 이걸 대입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식으로 되냐면 N 제곱이 없어지고, 그죠? 요것만 남아요. 뮤제로 B 제곱이 V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V를 갖다가 나누면 V를 나눠주면은 뮤제로
B 제곱이 되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에너지를 갖다가 V로 나눴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자기장이니까 이 자기장 에너지 밀도. 그래서 자기장 에너지 밀도는 자기장의 세기의 제곱에다가 2μ제로 갖다 곱해주면 돼요. 코일은 이제 자기장을 만들고, 그죠? 콘덴서 있었죠. 그죠? 그리고 콘덴서 A 단면적이 A고, 그죠? 여기 연결해서 여기 이제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이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전기장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이 전기장의 세기는 뭐였죠? 이슈론 제로분은 시그마였죠. 그죠?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콘덴서의 전기 용량을 C라면 여기 저장된 에너지는 뭐였죠? 2분의 1 CV 제곱. 그러면 이제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 이걸 갖다가 대입시키고 2분의 1 C가 뭐였죠? 여기서 C는 입실론 제로분은 D분의 A라 했어요. D는 이 관계야. 그러면 이제 Q는 뭐냐? Q는 아까 했죠, 그죠? 시그마 A인데 시그마 A죠, 그죠? 시그마 A. 이제 제곱이 돼서 2분의 1 입실론 제로에 어, 시그마 제곱에 AD가 돼. AD.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시그마를 갖다 집어넣으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 입실론 제로에 E 제곱에 AD가 되죠. AD는 다시 뭐냐면 이것이 A가 단면적이고 간격이 D니까 여기 V가 되죠. 전기장 에너지를 갖다 V로 나누면 뭐냐면 2분의 1 이 실험제로 돼요. 이 실험제로분의 E 제곱이 뭐냐면 이거는 전기장 에너지. 아니, 입실론제로 2분의 1, 입실론제로 여기에 분모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전기장의 에너지는 여기 되고 자기장은 여기 되는. 뮤, 2는 밀도는 2분의 1, 입실론제로의 E죠. 전기장의 색이나 자기장이 존재하게 되면 그 자체가 뭐냐면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자기파, 볼 때 빛이 전자기파니까 그 빛의 에너지를 계산할 때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 내의 에너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스위치를 닫고 이제 쭉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특별할 건 없죠, 그죠? 이게 이제 아까 구한 거니까. I는 이런 식으로 전가할 거고, 그죠? 물건이 에너지가 갖고 있는 게 에너지가 되는 거고. 별거리 지금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코일 속에, 코일인데, 어떤 코일이냐, 이런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전류가 이쪽으로 자기장 이렇게. 동축 케이블 A를 갖다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같은 경우에 마그네틱 플러스로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자기장을 통과하는 게 여기 이 면을 통과하죠. 그죠? 이 면을. 이거 갖다가 계산해. 파이비를 갖다 계산해 줘야 돼요. 파이비는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이제 면적이죠. 그죠? 단면적. 근데 자기장이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이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죠. 그죠? 가까울수록 세지고 멀어질수록 약해지죠. 그죠? 이걸 갖다가 파이비를 갖다 계산해 주는데 여기 이제 B의 DA가 되겠죠. 그죠? B의 DA가 될 거고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A는 뭐냐면 요 면적이 되겠죠. DR에 요 길이 곱한 거. 요 DA가 되고 전체 면적이 주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요 B가 R의 함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제 암페어 법칙에서 구해야 되죠. 그죠? 코일을 갖다 이렇게 잡으면 적분 경로 암페어 법칙 B DL 뮤제로 N 뮤제로 I 이거 한번 줄을 한번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장 비글장 B는 2파이 R이 되겠죠. 그죠? 이건 뮤제로 I 돼서 이 값이 주어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적분과 A에서 B까지 안쪽 반지름 A고 그죠? 바깥쪽 반지름 B니까 너무 난 4번에 지금 안쪽 반지름 B, 바깥쪽 반지름 안쪽 반지름 A, 바깥쪽 반지름 B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를 통과하는 요 마가티 플러스를 갖다 계산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 파이 B를 갖다가 LI죠. 그죠? 아까 LI 있기 때문에 BL은 뭐가 되냐면 I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죠? 공축 케이블의 마가렛 인덕스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2파이 뮤제로 L. 그러면 길이의 비례는 뭐 당연히 길이가 길면은 인덕스도 커지겠죠. 그죠? 여기를 통과하는 마가렛 선속이 늘어나니까 길이의 비례할 거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자기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로그 함수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요 L 값을 갖다가 줄이는 게 여기 큰 그 기술이에요. L을 갖다가 거의 제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은 스위치를 켜자마자 전류값이 확 증가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요게 L 값이 R분의 L이었죠. 그죠? 타워 값이. 이 타워 값을 작게 하려면 이제 R을 무지 키우느냐. 근데 R이 무지 키우면 전류값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타워 값을 줄여야 되는데 이 L을 갖다가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동축도선을 쓰면은 아주 L 값을 갖다 작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A와 B를 갖다 크게 같게 해서. 자, 상호유도 계수가 있는데, 상호유도 계수는 여기 이제 코일이 있고, 코일이 있을 때, 코일 사이에 상호유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정의가 있는데, 상호유도 계수, 뭐, 1이 2M 유도 계수. 물론, M 2하고 두 개는 같겠지만, 이게 이제 정의예요, 정의. 1에 2에 생기는 요 마그네틱 플럭스를 갖다가 계산하고 여기에 이제 1에 2에서 2에 생기는 자기 마그네틱 플럭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N2를 갖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I1으로 나눠줘. 2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지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그네틱 플럭스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계산하면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줘주겠죠. 파이 1, 2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1의 코일의 전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상호유도 개수가 될 거고 2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얘가 되게 이제 상호유도 개수는 이제 그냥 떨어져 있는 거겠죠? 계산할 때 쓰인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는 이제 별 그렇게 뭐 그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호유도 개수가 어디 쓰이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이제 무슨 충전 그죠? 무슨 충전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은 이거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제 무슨 충전기 있죠, 그죠? 무슨 충전기 원리가 이거예요. 코일이 감겨져 있고, 그죠? 코일이 감겨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충전기 코일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만 뜯어서 지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이 무슨 충전기인데, 제 몸이 비춰 잘 오네. 지금 여기 이제 그 어댑터를 통해서 이제 를 인가하면 이 속에 이제 1차 코일이 감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뒤쪽 패널에 보면 여기 2차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 이 코일 사이에 1차 코일, 2차 코일을 해서
여기에 유도되는 전류의 변화량이 여기에 그 전류를 갖다가 기전력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충전시키는 시스템이에요. 무슨 충전기 원리라 생각하면 돼요. 이건 이제 옛날 책이다 보니까 책이 지금 놓은 자료가 지금 옛날 자료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그 뭐죠? 전동 칫솔을 갖다가 설명 안 했죠, 그죠? 여기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고, 이 속에 또 코일이 감겨져 있고, 여기 이제 1차 코일이고, 여기 2차 코일이 되겠죠. 식은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별 그렇게 뭐, 알면 좋겠지만, 이건 여기까지. 이 원리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돼요. 1차 코일에 의한 자기장 변화를 갖다가 2차 코일을 갖다가 감지하는. 아까 얘기한 지리 원리가 똑같죠. 그죠? 모든 게 그냥 1차 코일이 2차 코일 다 생각하면 돼.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될 게 LC 진동이 중요하죠. LC 오시레이터. 스위치를 갖다가 닫으면 LC가 되어 있는데, 이 이제 충전기에는 전기장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자기장으로 저장된 형태인데, 스위치를 지금 충전이 되어 있어요. 충전. 지금 9 플러스 Q 마이너스로 이제, 플러스 Q0, 마이너스 Q0. Q0 지금 좀 제일 쉽겠죠. 그죠? Q0, 플러스 Q0, 마이너스 Q0 이렇게 충전된 상태에서, 거리되어 있고, 그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냥 스위치 떨어진, 여기 충전된 상태 지금 유지되고 있다가, 내가 스위치를 딱 닫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죠? 플러스에서 이게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나가서 이게 자기장을 생성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제 이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제로로 갈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오면 마이너스 Q 제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제로가 되겠죠. 두 개 합치면 항상 제로가 돼요. 전류가 흘러 들어온 만큼 흘러나온 만큼 이게 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게 뼛속에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이 제로가 되더라도 뭐냐 흐르는 전류의 간성에서 계속 전류가 흘러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제로를 갖다가 이게 마이너스 Q 제로까지 가요.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Q 제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전류량이 점점 줄어가고 그죠? 이쪽이 마이너스 Q 제로 플러스 Q 제로가 돼요. 그러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Q니까 이쪽에 이제 다시 이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럼 전류가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진동을 이렇게. 스프링 진동하고 똑같죠. 그죠? 스프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프링을 갖다 늘리면 이 상태에서, X제로만큼 늘린 상태에서 놓으면, 쭉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끌려가서 여기 보면 여기까지 해서 마이너스 X제로까지 가죠. 다시 마이너스 X제로면 이게 스프링 압축되어 있으니까 다시 밀어내겠죠. 그죠? 다시 이쪽으로 가요. 물론 여기 오면 이제 X제로는 제로로 되고, 그죠? 물론 속력이 최대가 되겠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하는 거죠. 스프링. 그래서 이제 개념이 딱 들어있으면 제일 쉬워요. 스프링하고 이게 똑같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이게 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식으로 이제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식으로 적는 게, 근데 식으로 적는 게 지금 빠져있는데요. 지금 이건 이제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데, 식으로 적는 게 빠졌는지 모르겠네. 에너지를 풀어도 되는데, 식으로 적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게 이제 전압 Q가 되고, 그죠? 마이너스 Q가 되겠죠. 그죠? 별로 I가 흐르겠죠. 그죠? 여기 이제 거리는 전압은 L에 DT에 DI 될 거고, 여기에 그리는 전압은 C분의 Q가 되겠죠. 그죠? 이 용량이 C니까 C분의 Q. C분의 DT의 DN은 DT의 DI가 이게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C분의 Q는 L의 DT의 DI가 되겠죠. 양쪽을 갖다 미분하면 C분의 1의 DT의 DQ가 L의 DT제곱의 D제곱의 I가 되겠죠. 그러면
dt의 dq가 뭐냐면 전류 i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dt 제곱의 d제곱의 i가 얼마냐면은 LC분은 1의 i가 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고민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부호예요, 부호. 스위치를 켜자마자, 그죠? 켜자마자 생각해 보세요. 전압이 C분은 Q에서 이게 기준적이 제일 크겠죠. 그죠? 이거는 전압 크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럼 L의 DT의 DI가 되는데 전류 값이 지금 증가하죠. 그죠? 그럼 DT의 DI는 이게 플러스가 되면은 이게 플러스예요. L의 DT의 D, C분은 Q 이거 맞죠. 그죠? 이제 이거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게 DT의 DI가 증가를 하는데 이거 두분 미분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전류값이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이거는 전류값이 플러스인데 그죠? 이 값이 마이너스가 돼요. 이 값이 해보면.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를 고쳐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 조금 트릭인데 그러면 어떤 값을 갖다 두 번 미분해서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죠? 코일에서 그죠? 코일에서 스프링에서 질량 M이고 그죠? 그래서 K일 때 F는 마이너스 KX죠 그죠? 이제 M의 DT 제곱에 MA니까 DT 제곱 D 제곱 X가 마이너스 KX죠. 그러면 DT 제곱에 D 제곱 X가 마이너스 M분의 KX가 돼서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I 됐네. 두 개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오메가 제곱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L10을 이룰 거고 그죠? 이거는 이제 오메가 제곱이 M분의 K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 얼마냐면은 루트 L10을 1이 된다. 이거 세는 뭐죠? 그래서 얘는 즉 I는 I0의 코사인 오메가 안 그럼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을 두고 미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또 T가 나오니까 저한테 1학기 강의를 듣는 사람들 이걸 갖다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 이제 그 스프링이 진동하듯이 이것도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동, 오실레이트 이너지. 실제 이거 많이 써요. 엄청나게 써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풀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스프링이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탄성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하고 그죠? 2분의 1 mv 제곱이 항상 일정하다고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저장되는 지 2분의 1 C분의 Q 제곱 플러스 2분의 1 Li 제곱 이 두 개 더한 게 항상 일정해야 되죠. 그럼 이걸 갖다 미분하면 dt의 d를 u를 뭐 미분하면 이제 이 식이 주어지죠. 이게 전류 i죠, 그죠? 그럼 이걸 이렇게 나눠주면 C분의 Q는 마이너스 L의 dt의 di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아까 미분한 식으로 해서 내가 좀 설명했나요? 전류값이 줄어드나? 줄어들지. 얘가 또 줄어드네. 근데 자꾸 잘못 설명했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보다는 이거 설명할 때 이거 설명할 때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시간에 대해서 전류값이 감소하잖아요. 그죠? 그게 플러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붙어야 돼. 그래서 이제 값을 갖다 한 번 더 미분해 주게 되면 Q에 대한 적분으로 될 거고 이건 이게 Q에 대한 적분으로 바로 했네요. 이 식에서 전류 I는 dt의 dq니까 이게 두 번 미분하게 되겠죠. 그죠? L의 dt 제곱에 d 제곱에
D 제곱에 Q가 되겠죠. 그래서 Q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Qmax 코사인 오메가 T가 파야 될 거, I도 마찬가지, 이건 좀 미분한 값이 되겠죠. 미분.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거와 똑같은 거죠. 스프링 A 2분의 1 KX제곱 플러스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C분의 Q제곱 플러스 2분의 1 LI제곱. X에 해당되는 게 X에 해당되는 게 정리하면 이게 이제 X에 해당되는 게 Q에 해당되고, 이거 미분한 값이 속력이 되고, 이거 미분한 값이 절 I가 될 거. 그럼 속력에 의한 2분의 1 MV제곱이 탄성 에너지일 거고, 2분의 1 LI제곱이 될 거고, 그다음에 스프링 탄성에 의한 에너지가 2분의 1 KX제곱이 될 거고, 요거는 2분의 1 C분의 Q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대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M에 해당되는 게 L에 해당되고, 그죠? K에 해당되는 게 C분의 1에 해당될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일 거고, 그죠? 이 식에서는 여기는 오메가는 LC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에너지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구하면 이제 항상 일정하다는 게 나오죠. 알죠? 뭐 이거 구하는 거니까 이거 별 뭐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오메가를 구했기 때문에 오메가는 2파이 F죠, 그죠?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기 때문에 뭐 최대줄, 최대전을 뭐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별그리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RLC 회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충전을 시켜요. 처음에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된 상태에서 스위치를 갖다 이쪽으로 딱 넣으면 이게 이제 전체 저장된 에너지 변화량이죠, 그죠? I 제곱 R이 되겠죠. 소모되는 에너지, 여기 저장된 에너지, 여기 저장된 에너지, 그죠? 2분의 1 Li 제곱, 2분의 1 Li 제곱 플러스 2분의 1 C분의 Q 제곱 일정한데, 요걸 갖다 C가 됐으면 미분한 값이 마이너스 지금 이 I 제곱의 R이. 그럼 이제 이걸 갖다 미분하면 2분의 1 Li 제곱 미분하면은 Li 제곱이니까 2i가 되고, 그죠? 2i가 되고 dt di가 돼서 이게 2가 없어지고 나서 2분의 1 R d가 되고, 이거 이제 미분하면 2분의 1 CQ인데 Q 제곱이니까 2Q가 돼서 2가 없어지고 C분의 Q가 되고, 그때 dt dQ가 나올 거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I 제곱의 R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I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I를 없애면 L분의 dt의 dq 제곱 dt dq, 그 다음에 C분의 Q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식이 되고, 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죠? 요 식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i가 이제 흐른다고 할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 L의 dt di 굴고, 그죠? 여기 걸리는 전압 IR이 될 거고, 여기 걸리는 전압 C분의 Q가 되겠죠. 그게 이제 이걸 나타낸 거예요. C분의 Q가 L의 dt di 플러스 RI. 이게 이제 뭐죠? 그러면 줄 i는 물론 dt, dq이기 때문에 이제 두 미분한 걸로 되겠죠, 그죠? dt, di가 dt 제곱에 d 제곱에 q가 되는 거죠. 요걸 이제 풀어야 돼요, 이거 이 제곱이. 요거 똑같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일 있고, 그죠? 그다음 여기에 질량의 민물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마찰이 등이에요. 마찰이 있는 경우는 이게 이제 연달아지는 거죠. 지금 잠깐 시간 딸게요.